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부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22장 4절입니다. 우조의 순환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우조의 순환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생장염장으로 순환하는 천지 이법을 알아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고 살고 잘 되는 상제님의 가을 개벽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평도, 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리는 3월 27일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는 서해를 구체적으로 지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돌아오는 9월이나 10월에 북한 수뇌부 회의를 전후로 상황이 진짜로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1월 동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서해 쪽 군 관계자들을 참관시켰다면서 그는 계속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가 서해상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 국경을 정의하고 북한 영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혈액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이는 항체요법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어빙 와이스먼 교수팀은 3월 28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노화가 진행될 때 과도하게 생성되는 골수성 편향 조혈세포를 제거하여 노화된 생쥐의 면역계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을 때는 림프계와 골수계 세포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는 조혈줄기 세포가 골수계 세포를 과도하게 생성하는 조혈줄기 세포보다 우세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면역 반응에 필요한 림프구 생성은 줄고 골수성 편향 조혈세포가 증가하는데 이는 적응 면역력 감소, 염증 증가와 같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노화로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증가한 골수성 편향 조혈세포를 제거하는 항체요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골수성 편향 조혈세포에만 있는 표면 단백질을 확인한 다음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인간 골수성 편향 조혈세포의 어떤 지표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며 조혈줄기세포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안전한 임상요법이 개발되면 노화 관련한 여러 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지만 매일 10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매일 10억 끼니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집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5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81억 명이 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일 한 끼 이상의 식사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며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음식의 19%를 차지합니다. 1인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32kg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엔은 매일 10억 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음식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은 가정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소가 28%, 정육점, 식료품점 등 소매업소가 12%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사량보다 더 많은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크고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냉장시설 부족이나 운송 중 손상 등으로 음식물이 상하면서 폐기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항공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5배에 이릅니다. 유엔은 이런 식량 낭비가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간과 대뇌에 대해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줄기예요.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을 무의식적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뇌 맘대로 돌아가는 영역이죠. 수많은 신경섬유로 짜여진 뇌 줄기는 중뇌와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뇌 정중앙의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장합니다. 안구의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해요. 대뇌의 정보를 척수를 통해 전신의 운동신경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 뉴런 등이 중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도파민이 지나치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다리뇌, 뇌교는 뇌신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뇌신경의 기저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솔기핵과 의식의 스위치인 망상체가 자리 잡아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뇌교는 다리답게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뇌교에 문제가 생기면 6번과 7번 뇌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복식, 동측 안면 마비 등이 발생해요. 더불어 침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어지럽고 거동시에 휘청거립니다. 숨뇌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 바로 위의 생명 중추로 목숨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장난 등을 치다가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혈액순환,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뇌간으로부터 척수신경을 따라 쭉 뻗어있는 자율신경계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겁니다. 엑셀레이터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기량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요한 뇌간 기능까지 정지된 상태가 뇌사이고요.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으나 뇌간은 살아서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등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뇌는 역할에 따라 이마의 전두엽과 정수리 두정엽, 관자놀이 축두엽, 뒤통수 후두엽의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이 후두엽에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또 후두엽은 세로토닌과 델타파를 생성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꿀잠을 자게 해줘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자 숨을 거둘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귀와 가까운 측두엽은 이 청각과 후각 관련 정보를 관장합니다. 측두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언어 구사와 기억력이에요. 측두엽의 해마는 기억이 뇌로 들어가는 문으로 치매 등이 악화되면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됩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면 지인에게 이럽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두정엽은 피부를 통한 감각이나 미각을 관장합니다. 촉각, 통각, 온도, 가려움 등을 인지하는 곳인데요.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학폭 빌런들에게 고데기 온도 체크 등의 괴롭힘을 당할 때 두정엽이 살벌하게 자극되었겠죠. 두정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공간 인지와 계산입니다. 여기가 발달하면 수학 영재가 되는 거예요. 측두엽이 문과의 뇌라면 두정엽은 이과의 뇌입니다. 전두엽은 뇌 중의 뇌로서 사고와 판단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합니다. 정보를 종합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추진하게 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플랜 B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내측 전두엽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외측 전두엽은 창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하측 전두엽은 본능과 충동을 억제해요. 이 부위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제일 늦게까지 대략 25살까지 발달해요. 몸이 성인만큼 자란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면 전두엽, 기억력이 없다면 축두엽, 길치라면 두정엽, 앞을 못 본다면 후두엽이 문제인데요. 대뇌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인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후두엽이 그 사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접수한 두정엽은 그 사람을 만난 공간을 인지합니다. 두정엽의 공간 이미지를 바탕으로 축두엽은 그 사람과의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엽이 언어 기능을 발휘해 인사합니다. 연진아! 이렇듯 뇌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뉴런과 뉴런의 연결, 머리와 몸의 연결, 세상과 나의 연결. 11세의 도예당군께서 완성해 주신 신교문화 헌장, 연표문 속 협일에도 서로 협력하여 테일의 세계를 만드는 인사의 본질이 뇌에서 매 순간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연결과 협의를 극대화하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상위 인지를 담당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종이책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을 필두로 뇌의 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의 힘은 그 어떤 매체로도 대체할 수 없네요. 이루고픈 꿈을 찾는 건 뇌에 불을 켜는 효과가 있답니다.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에 단기, 장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큰 꿈을 품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정진하셔서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꽃으로 만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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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흠지기 흠지 원우이 대왕 흠치 태울 천사문구 흠니 죄야도래 흠니 암니사파 흠치 태울 천사문구 흠니 죄야도래 흠니 암니사파 흠치 태울 천사문구 흠니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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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원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하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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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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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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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먹기만 하면 토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종도사님 그 성음만 계속 울리면서 제가 어느 동굴 속 같은 데로 쑥 들어간 거예요. 핏줄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서 저게 내 위구나, 이 동굴이 내 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게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바람이 꼭 어떤 나를 위안해 주는 것처럼 제가 그걸 느끼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배관들이 되게 많은 데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배관들이 많다 보니까 늘 조심을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게 바닥에 이렇게 넓은 부분을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닥을 보고 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배관을 못 본 거예요. 이제 안전모를 쓰긴 했는데 쾅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목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으지직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으지직 소리가 나는 것도 동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느라고 한 5분 정도로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앉아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소리가 났으면 목에 문제가 생긴다, 분명히 큰일 났다. 이제 걱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아프시니까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못 돌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출근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오셨는데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막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으로 나와서 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확실하게 어디가 아픈지 가서 진단을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재활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기 시작했는데 엑스레이 찍고 둘이 같이 보니까 오변 경추가 왼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라고, 목 디스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그 병원에서 한 4시간을 막 적외선도 쐬주고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4시간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막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동안도 계속 정성을 들이면서 설료화를 심어드렸거든요. 그날은 도저히 너무 아프다 하시니까 오늘은 좀 더 정성을 들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수를 모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설료화를 이제 목에다 심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 그 경추를 중심으로 쭉 심기 시작하면서 계속 분할을 하고 계속 이제 시천조주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천조주를 읽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어느 방에 쑥 들어간 거예요. 하얀 방인데 내 손이 닿을 정도에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냥 그 방이 무슨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얀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정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정이 왜 내려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위에도 그런 똑같은 방이 있고 그 위에도 똑같은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정을 그 위에 있는 방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천정을 위로 쑥 올리니까 이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쑥 올리니까 그 위에 있는 간격하고 여기 내가 있는 방하고 같이 그걸 막 맞추느라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췄는데 이제 이 정도면 위에 있는 방이랑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방을 나오면 이게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통나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제 막 끌어다가 통나무 생각을 하니까 통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통나무를 그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완전히 꽉 끼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기에도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안 내려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뼈인 거예요. 그 엑스레이 상으로 봤던 뼈. 그러니까 5번 경추가 내가 들어갔던 방이고 4번 경추가 그 위에 방, 3번 경추가 그 위에 방이었던 거예요. 저게 엑스레이상 그 뼈구나. 이 신기하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수행을 이어가는데 끝났는데도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미쳤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막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꿈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이제 또 출근을 한다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거리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출근하시거든요. 그러면 졸리시니까 전화 통화를 해요. 이제 졸지 마시라고. 근데 그 전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운전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인데 운전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체험했던 게 영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하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체조를 해요. 그 건설회사는 체조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막 몸이 굳어 있으면 몸이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체조를 하는데 몸이 안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뼈가 하나도 안 아프다. 목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체험을 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이게 꿈인 것 같다. 이게 생신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정신이 나간 건지 어쨌든.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한 일주일이라도 지켜보자. 이게 또 다시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6개월이 지나고 그래도 병원에 가는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금도 계속 돌려보고 자기도 이상하다. 이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려보시기도 하고 목도 돌려보고 어깨도 막 움직여보고 하시는데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 않은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설료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설료화 수행 누구나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되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희 남편하고 똑같이 이건 대박이다. 확실하다 이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설료화 수행.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설료화를 계속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그 함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은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가 아니냐라는 그런 도전 선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같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몇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 되게 고통스럽게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좀 나이가 또 먹고 하면은 사실 몸이 이제 정상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막 이게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찔리다 보면 막 피멍투성인데다가 고통이 막 2배, 3배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자존감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수행을 같이 하면서, 이 설료화 수행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해봐야 된다.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으면 이건 누구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건강해져서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또 함께 하고, 이러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또 행복해지고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